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 물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도 말 안 하고 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슬쩍 굴러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이 개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개헌에 대해서 4.7 보선이 끝나면 급속도로 물결을 탈 거다. 자, 그리고 여야의 상당수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개헌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언론들 중에도 가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그냥 공론회장에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서만 하는 이야기처럼 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국민들은 그냥 모르는 이야기,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정세균 총리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추미애의 지적에 대해 할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환영한다면서 권력 구조 개편을 빼놓은 개헌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부족하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한다면 권력 구조 개편도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토지 공개념 원포인트 개헌을 어떻게 보냐라는 오기영 더불어거수기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도 좋지만은 이것만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하면서 토지 공개념 부분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슬쩍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이가 문가리의 의도나 여권 핵심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인이 그냥 자기 소견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총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H 사태 이후에 토지 공개념 개헌을 추미애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토지 공개념 원포인트가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야권의 당대표 키를 잡고 있는 김종인이 개헌원해요. 전 야권 대표였던 황교안이 요즘 슬슬 또 정치판에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헌을 원해요. 자, 부산시장 후보로 나간 박영준이 개헌을 원해요. 오세훈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개헌을 원할지 모릅니다. 야권에 지금 이 드러난 선수들 외에도 뒤에서 지금 판을 돌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김무성 개헌에 그냥 앞장서고 있죠. 자나깨나 개헌입니다. 그의 친구 이재호도 자나깨나 개헌이고 이재호의 친구 이석연도 자나깨나 개헌이에요. 그래서 야권의 개헌 세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친이계 김무성계 의원들 대다수가 개헌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론이 아직도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 개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던지기만 하면 야권에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 보선이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과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또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 틀을 유지하고 북한이라는 저 세계에서 유례없는 포갑적 독재 체제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적어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된들 여쭤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내년 대선까지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다 입장을 국민한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런 주요한 선진 국가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개헌을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요? 절대로 그런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헌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이 개헌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홍석현 이런 사람들이 여야에서 브로커, 즉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력 정치인들도 거기에서 좀 접촉을 해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개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럼 매우 광범위한 형태의 개헌 움직임이 물밑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준비 땅 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기로 이렇게 하고 서로 이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그럼 청와대는 뭐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최단 시일 내에 개헌으로 돌입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4.7 보선 승리도 중요하고 또 무슨 윤석열 대선 LH 투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개헌이라는 부분이 눈앞에 임박해 있다면 이것을 여기서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각 주요 정치인과 이번 총선에 나온 사람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저희 혁명21은 이번 보선에 나온 사람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혁명21은 어제 주요 간부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오세훈을 그래도 차선으로 지지하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안철수는 아니고 오세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부분은 오세훈이 이원 집정부제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건 오세훈이 아니라 오세훈 할아버지라도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뭔가를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안 밝히면요, 그거는 개헌을 하려고 동참한 사람이다라고 간주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도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재명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현행 대통령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이들은 그냥 나와서 적당히 뛰다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 속에서 한 덩어리 얻어먹고 만족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이 제도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가면서 대권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선 주자로서 1등, 2등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도 못 밝힐 정도라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못 밝히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유가 있냐? 배경이 개헌론자들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얽혀 있다. 뭐 돈으로 얽혀 있던 지지로 얽혀 있던 기득권과 얽혀 있기 때문에 나는 개헌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들의 지지가 철회되고 공격당할까봐 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누가 보더라도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을 안 한다면 그건 매우 곤란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무턱대고 표 찍어주고 줄 서고 할 게 아니라 개헌에 대한 입장만큼은 명확하게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요 여야 정치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이후로 계속 견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은 입장을 밝히면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기 바라요.
부산 시장 후보로 나가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박영준도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안철수도 밝히고 이재명도 밝히고 윤석열도 밝혀라. 그리고 더불어 거수기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엽이도 진짜 대선 갈 사람이냐 아니면 개헌하기 위한 미끼냐 입장 밝혀라. 그래서 이낙엽이도 결국 대선이 목표가 아니라 개헌을 하기 위한 떡밥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떡밥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언제까지 대선 갈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 되겠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자,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어떻게 이기면 또 주저앉아서 대표를 계속하려 하겠죠. 근데 한간에 김종인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알박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뭔지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개헌에 대해서 전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나라를 저것끼리 물밑에서 들어먹고자 하는 세력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부터 밝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